지난달 23일 폭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캐나다 현지 관광버스의 CCTV 영상입니다. 뒷자리에 누워있던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다가오더니 가이드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가이드는 얼굴을 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시 한번 가이드를 때립니다. 운전기사가 나서서 말려보지만 가이드의 팔을 비틀며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보고만 있던 이형식 의장이 뒤늦게 제지하지만 박 의원은 의장을 밀어냅니다. 가이드는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피를 흘린 채 911에 신고했습니다. Now, but are you still safe there right now? I don't think so. I don't. They are holding me. I cannot move. They want me call off the phone. I cannot see. 경북 예천군의회 청사는 의원직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검은 현수막으로 뒤덮였고 1인 릴레이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만 사퇴시키는 걸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연수를 간 9명 군의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그날까지 저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폭행을 한 박종철 부의장은 부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부의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뉴스토크 말씀 플러스인 오늘은 현장에 이어 스튜디오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을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벌어진 실제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각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강릉의 사회단체인 강릉시민행동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역시 강릉시민행동 임명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의 이 폭행 장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고요. 국제적으로도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대표를 하는 의원들이 이번에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일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의원의 자질을 넘어서 다시는 이제 의원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제명이 된 상태고요. 네네. 네. 이런 사회적 무리가 아주 크게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제 강릉시 의회의 산업위원회 해외 연수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예천군 사태가 1월 초에 있었고요. 그때 각 지역의 많은 지방단체가 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하더라도 조기 귀국하는 상황이었는데 1월 10일 정도에 강릉시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3월경 체코로 8박 10일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추진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보가 온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추진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해외 연수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역의회 해외 연수, 정확히는 공무 국외 여행이라고 하죠. 예, 이 문제가 사실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받으셨는지. 예, 저희가 해외 연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귀국 보고서 네. 하고 국외 공무 여행 규칙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시의원들이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녀왔는지 아니면 정말 외유성 논란의 해외 여행 같은 마음으로 다녀왔는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의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서, 해외 연수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 회의록, 그다음에 집행 내역, 보고서 등의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자료들은 저희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강릉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의회 홈페이지에 먼저 이제 공개되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연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 알 권리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된 자료지만 정보 공개 청구를 하셔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이 공무원들의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통계로 보기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50회를 다녀왔고요. 한 해 평균 1년에 5회 정도. 그리고 많이 다녀올 때는 7회까지 다녀온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뭐 평균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예, 의원 그 국외 여비 항목으로 매년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요. 근데 의원들이 이제 해외 연수를 갈 때 공무원들도 수행을 해서 함께 가잖아요. 네. 이것까지 합하면은 1년에 뭐 1억이 훨씬 넘는 금액들이 의원들 해외 연수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받으신 자료 중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2018년도 9월에 행정위원회 유럽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다녀온 2018년 9월 행정위원회 유럽 해외 연수를 좀 살펴보면요. 6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녀왔고요. 소속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소속 수행 공무원 5명, 이렇게 총 14명이 6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녀왔습니다. 이 계획서의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 유명 관광지 방문 일정이 모두 10건, 네. 그중에 공식 방문 일정은 단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공감이나 동의를 구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예를 들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하는 네. 주안점이 강릉 대도부 관하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모색, 그리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는 워러거리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좀 이런 내용만 봐도 이게 정말 강릉이 파리의 되게 유명 관광지 거리처럼 네. 얼마나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요 예산 내용이 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 여행의 예산 내용이니까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항공료나 숙박비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계획서에 되어 있는 예산 내역서가 이제 모두 9줄. 예산 내역서가. 예. 네. 그 중에 뭐 제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4줄인데요. 그러니까 의원 1명당 얼마, 그리고 수행 공무원당 뭐 1명당 얼마 해서 총 예산 소요액, 그리고 물품 구입비 20만 원. 예, 정말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계획서가 이제 차근차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제 기재가 돼야 함이 맞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좀 패스를 하더라도 다녀와서 보고서와의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당연하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정보 자료 공개 청구를 할 때 네. 그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가 4년치를 청구를 했어요. 네. 2015년부터 18년까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각 파일이 와서 이제 네. 저희가 확인해 보는데 딱 2줄 있었어요. 두 줄이 어떤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죠? 2015년도 예산액, 네. 그리고 이제 집행액, 어, 잔액 어, 이렇게만 딱 나와 있고요. 내역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내역이라 하면 다녀와서 뭐 영수증 처리가 꼭 그렇죠. 첨부가 된다거나 한 사람당 어떤 부분들의 경비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받아보신 자료에는 그런 내역들이 전혀 없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는 2가지 정도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예 그 내부 상세 내역이라든가 네. 증빙이 없어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내역이 있는데 저희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불편한, 아니면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세부 내역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지 않았나. 또 놀라운 건 의원들의 해외 연수인데 왜 공무원들이 5명씩이나 함께 동반해서 갈까 궁금하잖아요. 네. 이분들의 임무가 네. 어떻게 작성되어 있냐면 귀국 보고서 작성, 공무 여행 심사 준비 및 귀국 보고서 작성, 심지어는 사진 촬영 및 편집의 의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제 보통은 보고서 작성은 이제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보고 느낀 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점들 이런 것들 보고서에 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보면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뭐 보고서나 계획서들이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다녀온 의원이 꼭 해야 한다.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해외 연수를 다녀온 당사자가 직접 네. 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명시가 돼 있군요. 네. 그리고 9명이 같이 갈 경우, 네. 혹은 4명이 같이 갈 경우에 한 사람이 취합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의원들이 직접 보고서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보고서에는 또 이 작성자 이름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강릉시 의회에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로 나온 귀국 보고서에는 단 한 번도 작성자가 이름이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스스로 자기가 귀국 보고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공무원이 대신 써줬기 때문에 작성자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다녀온 베르사유 궁전이나 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에 인용한 이 일반 현황을 보면은 네. 베르사유 궁전은 미술어학 사전은 용어편에서 네.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치를 예. 확인하신 건가요? 대조해서? 예. 네. 루브르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파리 샹젤 거리는 두산 백과에서 그대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는 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다녀온 소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런 곳을 다녀왔다는 어떤 설명란이었을까요? 이런 곳을 이제 다니겠다라고 네. 하는 이유 중에 네. 그러면은 해외 연수의 방문 도시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방문 계획 그리고 방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없고 현황만 이렇게 나열하고 그 현황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7년도 3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연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으셨어요? 예, 2017년도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2017년도는 3월에 이제 역시 6박 8일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산업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하고 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속 수행 공무원 5명 네. 이렇게 이제 총 13명이 역시 한 5,200만 원이 좀 넘는 그 예산으로 이제 다녀왔는데요. 방문지 또한 그 유명 관광지를 고루 다녀왔습니다. 특히 강릉은 이 동굴 관광지가 없는데 강릉은, 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이유로 이제 와이모토 반딧불 동굴로 다녀왔고요. 또 주라기 공원 그리고 아바타의 촬영지로 유명한 그 유명한 레드우드 수목원을 소량 수목원과 접목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에도 없는 네. 곳을 또 두 곳을 또 다녀왔는데요. 시드니 하면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네. 그리고 하버 브릿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다녀오는 그런 치밀함을 역시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해외 연수의 목적인 전문성 향상 그리고 의정 영향 강화 네. 이런 거하고는 꽤 거리가 먼 누가 봐도 외유성 해외여행을 줄곧 다녀왔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걸 어느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생각해 두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조금씩 지금 얘기하면서 나오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요. 예, 계획서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가는 해외 연수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좀 더 이제 치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귀국 보고서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다녀온 당사자, 네. 즉 이제 의원이 직접 귀국 보고서를 쓰고 그 안에는 당연히 반영해야 될 정책적인 대안 제시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해외 연수 전반적인 과정에 다 문제가 있다 말씀을 또 해주신 건데 이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그 의원들의 해외 연수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것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게 이제 심사위원회인데요. 이 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강릉시의회 부의장이 네. 당연직으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네. 그것을 그 심사하고 결정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또 의회 당사자이고 또 당사자이다 네. 보니까 네. 셀프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도 또 연수로 갈 구성이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사위원들이 이제 계획서를
충분히 심사하려면은 네. 사전에 미리 이제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규정상 15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회의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받아봐야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회의 들어가서 조목조목 뭐 따지거나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심사위원 회의 딱 들어설 때 그 자리에서 이제 계획서를 받아보다 보니까 충분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고 계획서의 문제점을 밝히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지난 4, 5년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보름 전까지인데 예. 정작 그 심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는 건 회의 직전이다. 네. 회의 당일날 회의 받고요. 당일에. 예. 그리고 심지어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회의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회의를 얼마 정도 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글쎄 뭐 사안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네. 나왔나요? 2015년도에 16분. 네, 2016년도엔 조금 늘어났습니다. 21분. 네, 2017년도엔 22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소개하고 오늘 뭐 심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계획서의 브리핑 정도를 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안팎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규정상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야 하니까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서 이제 네. 권고사항이 전달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에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표준안은 이제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공무 국외 여행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에 필요한 여행 계획서 제출 시한도 현행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 국외 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방안까지. 의원들 통해서. 네.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개선이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짚어왔던 이런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적어도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저희가 그리고 그간의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를 보면 이 규칙안도 있고 예시도 되어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이 되어 온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권고 기준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공고안에 대해서도 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고안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저희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조례 제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계신 네. 거고. 근본적인 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과연 정말 꼭 필요한 건가? 원래 목적대로 다녀온다면 네. 일정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간 네.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국민들이 쭉 지켜보고 왔었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해외 연수 외유성이라든가 네. 이번 예천군처럼 훨씬 더 이 선을 넘어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외 연수를 아예 없애자. 그리고 해외 연수의 목적을 충분히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해외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해외에 다른 지역을 갈 때 주로 저희가 선진지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유명 관광지 그리고 유명 관광지를 포함한 나라들로 가는데 그런 그 지역을 선정한 데 있어도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네. 시와 연계할 수 예. 있는 부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시의원들이 스스로 이제 성찰하는 네.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할 때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관심을 가지실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같이 또 시정이나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못하도록 비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시민들이 또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연수가
현재 지역 여행사를 통해서 사실은 관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 그 여행사들은 사실은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이슈에 맞는 그런 전문성을 현장의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 연수를 갔을 때도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준비 단계부터 이슈에 맞는 그런 사전 실무자를 섭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강릉시 의회 연수에서도 파리관광위원회의 실무자를 통해서 정말 지역의 현실과 앞으로의 또 관광 형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한 그 준비 단계들을 하고 또 지방의원들의 전문적인 연수 기간을 통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의 더 나은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여행사가 먼저 제안하는 그런 일정을 사전에 검토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보다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맞는 것들로 거기에 맞는 컨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선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의원 연수가 끝났을 때는 또 의원들의 개별 보고서가 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어떤 그 제도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어떤 연수 보고는 또 본회의장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도 상당히 또 시민들의 관심과 또 의원들의 연수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나눠지지 않았지만요. 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또 향후에 계획될 연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또 앞으로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정말 지역에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든 해외든 이 연수가 필요한 건 다른 좋은 사례들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겠죠. 중요한 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연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공무, 국외, 여행, 이름처럼 누가 봐도 당당한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의원분들의 여러 노력을 기대해 보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계속 있을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가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수상 레저 활동도 곧 활발해질 텐데요. 안전수칙들 미리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 활동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시는 뉴스토크 말쌈 플러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